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차트 없이 조금 이야기 좀 하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은 제가 예전에 노트 필기를 하면서 거기서 좀 지금 현 시장에서 느꼈던 그런 내용들, 현 시장에 꼭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일반 개인 투자자가 그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잘 못 내는 그런 이유들, 그런 것들을 조금 제 개인적으로 고찰을 해봤고, 그 고찰들은 실질적으로 제가 수익을 못 냈을 때에 실질적으로 2010년, 2011년 대세 상승이었을 그런 구간에서도 수익을 크게 보지 못했고, 나름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못 냈던 그런 이유들을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최근에 이제 2400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거의 시가총액 대부분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되돌이켜 보면은 실질적으로 수익을 많이 못 내고 있다. 대형주 갖고 있는 사람도 그렇고 최근까지 뭐 2차전지나 바이오 종목이나 어, 그런 종목들 갖고 있다가도 수익을 못 내는 분도 계시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못 낼까? 그 당시에 제가 느꼈던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할 거고요. 50% 정도는 아마 상승 추세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커뮤니티나 주변 사람들 보면은 다 주식으로 돈 벌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내막을 보면은 지금 현재 수익을 보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횡보 추세에서는 수익을 보는 사람이 아마 한 10% 정도, 10명 중에 한 1명 정도, 그 정도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이제 바로 제 생각에는 그 전략이 없고 투자 습관이 제대로 안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최근에 뭐 음봉 매수, 싸게 매수하고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뭐 단타를 치지 않고 저만의 그런 방법들을 습관화하고 전략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물론 뭐 단타를 치는 분도 잘하시는 분도 있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잘하면 그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가 승률 있게 지금 내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냐 없냐를 따져봤을 때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일단 개인과 그 외국인의 차이는 뭐냐면 특히 기관 외국인들은 주가를 이제 올리면서 매수를 합니다.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나 그 개인은 주가를 올리면서 매수를 한다. 외국인, 기관. 주가를,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면 올라가죠. 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니까. 왜냐면 물량이 많으니까 주식을 사면서 가격을,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사는 순간 손해를 안 본다는 뜻이거든요. 이해되시나요? 네. 내가 사는 순간 손해를 안 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근데 일반 이제 투자자분들은 그걸 보고 같이 사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외국인보다 평균 단가가 외국인과 기관이 산 다음에 주가를 올려놓은 거를 사기 때문에 항상 비싸게 사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맹점은 이겁니다. 분할 매수를 안 하고 기회다 해서 한 번에, 네, 한 번에 매수를 합니다. 이게 가장 크죠. 그리고 눈먼 사람이 몰려와서 주가를 올려주길 기도한다. 뭐 이게 가장 큰 건데 결국에는 내가 외국인과 기관에 싸움이 안 되는 거는 이미 매수를 하면서 올려놓은 가격을 또 사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큽니다. 그래서 묻지마 투자, 그런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그 구독자분들도 여러 계시겠지만은 그 뭐 고수분들 있죠. 고수분들은 장기간에 걸쳐서 조금씩 매수를 합니다.
왜냐면은 잘 보십시오. 우리가 그 뭐 속된 말로 얘기하는 그 작전, 잘 아시죠? 그런 작전들을 우리가 하는 걸 보면은 뭐 짧게는 뭐 1개월, 길게는 뭐 1년까지 분할 매수를 하고, 그리고 더 싸게 하기 위해서 뭐 험매수나 뭐 험해도 주가를 끌어내리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면서 매집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냥 살까요? 그게 기본적으로 근본부터 잘못이 됐다라는 것이 저의 매수 방법 중에 하나고,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이 분할 매수와 음봉 매수만 지키고 거기에 대한 기법을 조금 더 연구를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보통 이제 회사들이 갖고 있는 재료들이 있습니다. 뭐 실적 공시, 뭐 지분 공시, 뭐 자산 재평가, 그 다음에 합병, 액면 분할, 무상증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를까요? 기관들이? 과연 모를까요? 나보다 모를까요? 그건 저는 가장 큰 잘못된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내가 그 회사를 다녀도 그 회사만 보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고, 그 수십 명이 레포트를 쓰기 위해서 자료 수집을 하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미리 사놨다고 생각을 하지 못할까요? 근데 왜 하필 우리는 실적 발표가 나고 그런 좋은 공시가 나왔을 때 우리는 왜 살까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있는데, 주가는 이제 보통 개인이 팔고 선도 세력이 살 때 이제 보통 오릅니다. 그러니까는 개인이 많이 팔았을 때 보통 이제 오르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물량을 모으는 그 주체가 다 모으기 전까지는 잘 움직이지 않죠. 왜냐면은 물량을 다 쥐고 있으니까. 그래서 선도 세력, 그쵸? 자, 보십시오. 일반 개인 투자가 있고 주체하는 세력이 있는데, 어, 주체한 세력이 주식을 사요. 그럼 무슨 뜻이죠? 주식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은 주식을 판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매도세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것도 나중에 연구할 만한 어떤 그 가치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은, 선도 세력의 매집은 곧 개인 투자자의 매도다. 이렇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의 돈이 생겨가지고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리고 경제가 풀리고 경제 지표가 호황이고 기업들의 사상 최고의 실적이 보통 갱신이 됩니다. 그럴 때가 마지막이라는 거죠. 저는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이나 저희 회사 관련 대한민국의 회사 관련의 실적들이 좋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주식 투자를 할 때라는 의미랑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럴 때 이제 보통 경기가 호전이 된 상태에서 조정이 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여태까지 많이 올라갔으니까 개인 투자자는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받아들이고 기업의 실적과 경기 호전을 의지한 채 떨어지는 주가를 참게 됩니다. 그쵸?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 그게 안 돌아왔죠. 기업 실적이 개선되지 않았고 경기가 엄청나게 호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순간에 젖어드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 몸이 뜨거워지는 걸 알지도 못한 채 익어서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경기가 호전됐다,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주목을 하면서 주의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대세 상승의 장은 대부분이 세력들의 잔치일 뿐입니다. 거기에 대해 말려들지 마시고
어차피 그 사람의 심리가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똑같이 다른 사람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이거 네이버 사고 싶다, 카카오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다른 사람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주식을 뭐 1년, 2년 하신 분도 있고 10년 하신 분도 있지만은 자신감이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식을 하면 할수록 자신감이 없습니다. 왜냐면 언제 또 미사일 쏠지 모르고 언제 누가 죽을지 모르고 그렇죠? 언제 또 경기가 엄청나게 악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감이 들 때가 가장 큰 위기니까 이 점은 꼭 명심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제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주가 상승의 정점이 올라가 이제 유동성 장세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지금과 같이 이게 지금 더 많은 유동성이 자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지금 현재 제가 그나마 안심할 수 있던 것들은 대형주들의 그 실적 지표가 역대급으로 향상되면서 올라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경계를 해야 되고 그때 나타나는 조정은 진짜 조정일 수 있다. 이 점을 꼭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자신감이 넘칠 어떤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천만원, 3천만원 갖다가 2배 벌어서 3천만원 번 거 나중에 5천만원 뭐 1억 갖다가 30% 잃으면 그거 다 날라갑니다. 제가 그 라이브 방송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식으로 원칙 없이 본인이 시장을 지켜나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점은 우리가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 본인의 계좌를 봤을 때 수익이 안 나고 있다. 그게 지극히 정상인 일반 개인 투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익을 보고 있으신 분 잘한 투자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글로벌 이슈 이 바이러스가 퍼지기 직전부터 주식을 갖고 있다가 그거를 수익으로 돌리신 분들은 앞으로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 이후 저점이 떨어진 그 1500포인트, 1600포인트에서 상승하는 구간에서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반드시 본인이 원칙을 지키면서 예상 가능한 수익을 얻으셨는지를 반드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은 꼭 참조를 하셔가지고 본인의 원칙을 세우시면서 앞으로 호전되는 경기지표 그리고 호전되는 뉴스 그런 것들을 주의하면서 거기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을 조금이나마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점 참조하셔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이 내용이 뭐 말로만 한다고 하지만은 이 제가 느낀 그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정도의 주식 투자와 대세 상승장을 겪으면서 제가 느낀 바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 생각에는 똑같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2000년대 초반 2010년 이전에 그 중국 펀드가 상당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 중국 펀드가 상당히 유행했을 때 너도나도 중국 펀드를 했습니다. 그 이후 그 주식 그 펀드는 마이너스 40% 가까운 폭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대학생들이나 뭐 20대, 30대 초반에 그 자금력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도나도 미국 주식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2007년, 2008년, 그리고 2009년도에 느꼈던 그 느낌과 아주 매우 유사한 그런 흐름입니다. 저는 물론 미국 주식을 하지 않지만은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이 미국 관련 주식을 어떻게 보면은 선진국이라 할 수 있지만 그 선진국의 대학생들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소액의 그런 자금까지도 모두 들어간 주가의 지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앞으로의 그 주가의 위치가 소름 끼칠 정도로 끔찍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 점 참조하셔가지고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